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입니다. 예, 아유,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좀 더 와닿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이 책을 좀 골라봤습니다. 이 책은 이제 쇼펜하우어가 했던 철학을 그 이 강용수라는 분이 좀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말고도 쇼펜하우어 책을 좀 봤는데 어려워요. 책은 좀 어려운데 이거를 40대에 맞게 좀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이 책을 술술 읽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마흔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중요한 좀 그런 원리든 그런 고민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조언이 있으니까 봐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인생의 쇼펜하우어가 그래요. 인생은 이제 고통과 허무의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도 나와요, 이 책에. 인생은 고통과 허무의 이제 지속적인 그 과정인데 그거를 일단은 받아들이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걸 되게 중요시하죠. 그리고 요즘 뭐 쇼펜하우어 관련해서 뭐 인스타다 뭐 유튜브다 그런 밈 이런 거 많잖아요. 특히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새겨 듣긴 해야 돼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시선과 그 평가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순 없잖아요. 이게 뭐 독불장군처럼 뭐 내 멋대로 살겠다 이런 오만한 방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회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과 윤리는 지켜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건 타인의 시선이라는 건 이 타인도 결국 이 사람의 삶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삶의 기준과 그 사람의 경험과 이걸로 내 삶을 평가하는 걸 경계하라는 거지. 우리가 이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원리, 윤리, 도덕관이란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구분하고 자유로워라, 져라라는 뜻인 거죠. 이거를 제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분이 보면 뭐 오랜 시간 인생에 대해 고민을 했다는 거죠. 예, 서양 철학을 하면서. 그리고 허무주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걸 공부를 좀 했고,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자기 긍정과 행복을 위한 방법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철학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막 고통이야, 고해야,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론이 자살론, 죽자가 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와중에 행복을 어떻게 찾을래?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래로 가는 게 철학인 것 같아요. 이 주체적인 이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 이 철학자 분들이라고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뭐 제가 단언컨대 얘기할 수 없지만 결국엔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사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과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보는 쪽도 있고, 인생을 뭐 좀 좋게 보는 쪽도 있고, 또 다르게 보는 쪽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뭐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철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철학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그러면 이 철학자라는 사람들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고, 아이 키우고, 월급 받고, 그런 사람들이, 내 삶이 어떻게 고민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삶이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책받기 속에 하고, 투자하고, 돈 벌고, 애들 키우고, 너무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노년이 되면 현타가 오긴 하는 거죠. 현자 타임이죠, 이제. 내 삶의 의미는 이미 60년, 70년 산 후에 내 삶의 의미가 막 뭘까, 그때 고민하면 늦긴 한데,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철학자들을 좀 비하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야,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루하루 매일 치열하게 사는 사람은 인생이 뭔지 고민할 여력조차, 시간조차 없다는 거. 근데 그건 저도 동감해요. 쇼펜하우어가 실제로 금수저라고 말하겠는데 좀 유복했어요. 이게 쇼펜하우어의 부모님이 좀 이렇게 유산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철학을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소위 우리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먹고 살 걱정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런 매일 하루하루 벌어먹기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인생이 뭐고 그런 고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대신에 그런 사람들을 왜 얘기를 듣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걸 좀 바라보면서 좀 저희가 살아갈 때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언이라든지 삶의 어떤 뭐 운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받아들여서 우리가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책을 읽고 철학자들도 그런 관점으로 뭐 연구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얘기인 거로 뭐 철학자분들을 뭐 폄훼하거나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철학이 뭘까?'라고도 좀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5장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왜 마흔인지. 이분은 철학 쇼펜하우어 얘기의 주중에 마흔이라는 나이와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인정하라고 그랬죠. 우리 삶이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면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인생, 배움, 의사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그럼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순서만 보셔도 알겠죠. 예, 마흔이라는 그 시점에 대기고 인생이 어떤지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갖춰야 되고 결국엔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예.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 이분이 약간 쇼펜하우어의 얘기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거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쇼펜하우어 원전이나 이런 건 저도 안 봐봤는데 좀 쉽게 좀 풀이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좀 봤고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40이냐, 왜 40이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대 수명을 80세 이상 넘어가기도 하는데 80세라고 오면 한 반 정도 온 거잖아요. 반 정도. 예. 20대 때는 지식과 경험을 쌓고 30대 때는 이제 가정을 꾸리거나 이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이때부터는 사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20대 때가 성인이긴 해요. 성인이긴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통 대학교 다니거나 군대 갔다 오거나 하면은 왜 30대 때는 이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구 관계가 되고 40대 때는 결실이 오는 도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뭔가 결실이 오면서 반대급부로 아픔도 시작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때가 본격적으로 뭔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물론 바쁘긴 해요. 제일 바쁜 시기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인생을 한 번쯤 본인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마흔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쇼펜하우어는 누구냐? 처음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분도. 근데 자존감은 높았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지금은 평가가 박하지만 나중에 후대에 평가가 좋을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쇼펜하우어가 40대 중반부터 소품과 부록이라는 요 책을 냈는데 요게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학계에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혜와 처세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쇼펜하우어도 40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좀 분기점이 온 거죠. 어.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게 염세주의자로 알고는 계시는데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게 이 책에서 나와요. 예. 인생은 고통이라고 얘기했죠. 예. 고통은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과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행복을 쫓으면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이게 여러분들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지금 쇼펜하우어가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금 많이 회자가 되고 거론이 되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 상황이 어떡하죠? 얼마나 빠르게 하고 막 취업난도 많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근데 이거를 또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내가 옳아. 그 자만심, 오만함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되게 좀 두려워요. 이걸 구분을 못 해요. 자만심과 오만함과 자기 긍정과 구분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야, 쇼펜하우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야, 이거래. 자기 자신 긍정하래. 이것만 떼와서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행실과 행태가 난 옳은 거야라고 합리화를 하는 족속들이 있다는 거죠. 야, 쇼펜하우에 무리를 붙여가지고 자기 합리화하고 오만함. 이거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긍정하고 자기 긍정한다는 건 본인의 능력을 일단 알아야 돼요. 이 책에도 나와요. 본인이 뭘 잘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자기 긍정을 하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개국짓 하고 있어. 민폐 저지르고 있고 막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행동에 대해서 야, 쇼펜하우어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래. 이렇게 호도한 이거 무식한 거죠, 이건. 자기 합리화. 이걸 구분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독서예요, 여러분. 자기 성찰입니다. 이거를 가져서 본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일단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너 자신을 알라가 정말 인류 그 옛날부터 나왔던 진짜 이거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철학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 자신을 알라. 성찰이에요, 성찰. 불가에서도 얘기하죠. 해탈이 왜 오는 거죠? 성찰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을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무한정 긍정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하고 내 안을 보고 나서 그 중에서 나의 가능성, 나의 그 잘하는 걸 긍정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는 개국짓, 찐따짓, 남한테 민폐 비치는 걸로 한다는 게 아니고.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벌써 이 책에 주제를 다 얘기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를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제발 자기 합리화, 자기 오만에 빠지시면 안 돼요. 책을 안 읽은 사람일수록 요 워딩 하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함몰되고 합리화를 해요. 예.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책을 다양하게 읽으셔야 되고, 저도 아직 많이 안 읽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가지의 가르침입니다. 자기의 이 가르침, 이 철학은 삶을 위로해주지 않는데요. 지혜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행복은 자기 안에서 발견. 근데 이 얘기했잖아요. 이 자기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선결이 돼야 돼요. 예, 자기 성찰이.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긍심을 가져.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에 강한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래서 시간의 의미.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과거에 후회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이거 까르페 디엠이잖아요. 소확행.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해요. 욜로 아니에요, 그거. 욜로 아니에요. 제발 욜로 아니에요. 욜로 하시면 골로 가요. 제발 욜로 아니에요. 요즘 같은 불황에 욜로족 그 말 쏙 들어갔죠. 이거 소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마케팅의 워딩이에요, 이 욜로는. 그래서 세상의 고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문제라는 거죠. 세상은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쇼펜하우어는. 음. 예전에 박신양 그 탤런트 분이 무슨 강연회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케이블인가 어디에. 러시아 유학을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분이 이제 러시아 유학할 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아,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러시아 그 멘토 하셨던 분이 멘토인지, 뭐 교수님인지, 어, 너는 왜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하냐? 어,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너의 인생을 그럼 저주할 거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인생 안에는 행복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생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난 행복을 추구해. 내 인생은 행복만 해야 돼.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인생은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것도 과정인 거죠. 그 안에서 행복도 있는 거고. 행복이 뭔지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너의 삶을 그럼 저주할 거야?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내 삶을 저주할 거냐는 거죠. 저는 이 책 요거를 읽으면서 그때 그 박신양 탤런트 분이 하셨던 말이 와닿았어요. 아, 애초에 처음부터,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책에 나와요.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힘겨운 과정이에요. 힘겨운 과정이에요. 걱정하고 애들 키우고 싫은 일 해야 되고 남이 시키는 일 해야 되고 양이 좀 많아서 빨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 왜 인생이 괴로운가? 처음부터 얘기하죠. 인생이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왜 괴로우냐?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삶은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왜? 살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살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자 욕망이에요. 생존 욕구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원적인 거예요. 이건. 살려고 사는 거죠. 먹으려고 하고 자려고 하고 그게 다 욕망이에요. 근데 그 의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와요. 어떨 때? 충족되지 않을 때.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다. 이게 불가에서 나오는 일체계고랑도 비슷한 말입니다. 일체계고. 불가에서 나와요. 일체계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재행무상. 이거 불가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되게 유명. 세상의 모든 건 변화해요. 영원한 건 없대요. 그리고 더해져서 뭐예요?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 인생과 세상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계속 변해. 영원한 건 없어. 그리고 뭐예요?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 이딴 세상 살지 말자, 자살하자.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좀 말이 좀 센데, 이게 염세주의, 이게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예요. 세상이 원래 이렇다는 걸 뭐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아닌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가에서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집착하지 마라. 고진멸도 집착하면 공즉시색 색쓱시공. 예, 집착하지 마라. 이게 고통의 원인이니까. 그래서 벗어나라. 집착해서 벗어나라는 게 뭐죠? 해탈인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신임도 아니고 불경을 공부한 것도 전체적으로 공부한 건 아닌데 이게 불교가 가르치는 관통하는 메시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쇼펜하우어도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통이야. 그래서 40살에 이 행복과 고통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쾌락을 늘리기보다 고통을 줄여라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계속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고통받는 걸 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투자랑도 생각을 했어요. 주식 투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수많은 대가들이 얘기해죠. 워런 버핏, 멍거,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라. 수익을 더 내려고 하지 말고 손해를 보지 말으라고 해라. 이거랑 똑같잖아요. 손해, 고통.
손해를 보지 말려고 해라. 고통을 줄여라. 쾌락을 늘리기보다 수익을 늘리기보다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얘기해요. 수많은 그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왜? 손해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일 원칙이 뭐죠? 원금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왜 손해를 보면 투자했을 때 손해를 보면 왜 힘든지가 나와요. 그 손해를 만회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입니다. 좀 억지일 수 있는데 저는 요걸 보면서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인간은 욕망이라고 그랬죠. 욕망.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할 이유를 이게 욕망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욕망. 집, 욕망. 인간은 무수한 욕망 덩어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체와 욕망은 불가분이라는 거예요. 성욕, 식욕, 수면욕, 모든 욕, 인정 욕구 받으려고 하고 사회 이게 우리 신체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고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인생은 고통이다. 이거 왜 인생이 왜 고통?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살아있다는 건 뭐죠?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욕망을 갖는 건 뭐죠? 이, 이거죠, 이거. 충격돼, 괴로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인생 고통이다라고 해요. 왜 쇼펜하우가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왔죠, 지금. 생존 욕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인간은 비이성적 존재라고 얘기해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스토아학파처럼 합리적 그런 애들 아니야. 우리는 생각보다 비이성적이야. 음. 그리고 뭐예요? 정신이랑 이성도 결국엔 근본이 뭐예요? 신체잖아요. 욕망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위에 정신력, 이성이 온 거란 말이야. 이것도 결국 생존이 우선이에요. 생존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본단 말이에요. 이 정신력, 이성이라는 것도 욕망의 도구에서 파생된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죠? 인간은 비이성적 존재라서 통제할 수 없는 욕망,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란 이성이라는 것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 통제 없으면 없는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욕망 자체가 발생하는 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신체를 통한 삶의 은이다. 근데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가에서 얘기한 거 뭐죠? 집착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욕망이 많은 것 자체는 인정을 해요. 왜?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살아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는 의지가 있다고 내버려 두자는 거 아니에요. 정신과 이성으로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욕망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생은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괴로움이 온다고 했죠. 그럼 충족이 되면 괴로움이 사라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시계추하니까 하워드 막스가 또 생각이 나는데 버블과 폭락. 삶은 고통, 궁핍, 채워지지 않는 데서 고통이 오고 다 채워졌어. 다 채워지면 뭐예요? 무료함이 온다는 거. 예. 극단이라는 거죠. 궁핍과 채워진 거. 인간은 실제로 뇌는 휴식을 할 때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뇌는 계속 새로운 걸 원하고 뇌는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뭔가 계속 들어와 주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쇼츠에 중독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뇌가 야 재밌는 것 좀 찾아봐. 나 좀 재밌게 좀 해줘봐. 계속 도파민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워서 쇼츠 보는 게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도파민을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열중, 집중할 때 뇌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석 수학 문제를 막 열심히 풀어요. 막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막 이 단어 뭐 해보고 막 머리 쓰는 걸 뇌는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뭐예요? 쇼츠를 보고 있는 거죠.
도파민 자극, 뇌만 자극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안에서 고뇌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전환한다는 거.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이 이렇다는 걸 알았어. 행복한 사람은 여기서 얘기해요. 쇼펜하우거.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돼요. 이게 궁집의 해소예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조건이 그거고, 여가 시간을 누릴 정신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료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시계추를 보면, 궁핍, 생존, 생존은 해소가 가능해요. 밥벌이는 먹고 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됐죠. 근데 그래서 여가 시간이 많아졌어. 근데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는 정신적인 수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의도적인 배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한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늘 새로운 걸 찾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결핍이 있다? 충족이 되면 결국엔 뭐예요? 무관심으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왜요? 외적인 것에 행복을 두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행복을 두는 프레임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없었다, 채웠더니 무료해지고 또 새로운 걸, 그러니까 뭐예요? 지속적으로 새로운 걸 계속 원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다 행복을 두면. 그래서 변덕스러운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내가 저거 달성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곧 식상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찾아요. 계속. 예. 새로운 도전,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는 긍정의 호기심이 있긴 해요. 근데 부정의 호기심은 뭐예요? 그냥 도파민을 계속 채우려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만 계속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긴 해야 돼요. 예, 요런 생산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쪽으로. 근데 지금 어떻게 죠? 우리는 조금 많이 이쪽으로 가 있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요런 새로운 걸로. 저희 아이들도 걱정이에요. 아, 유튜브 너무 쇼츠에 빠져가지고.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원하는 바를 이루어다. 근데 행복하고 싶다면, 가진 것을 즐겨라.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볼드로 했죠. 예. 이게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예, 와닿았어요. 나이대에 좀 다르긴 해요. 제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마흔 중반인데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계속 더 매진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20대, 30대 때보다 40대가 되니까 뭐 일어났다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 제 가족이 있고 제 와이프가 있고 제 아이들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저를 둘러싼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걸 통해서 행복을 더 느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느끼긴 했어요.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욕망은 필연이라고 얘기했죠. 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니까 욕망이 계속 불가피한 거예요.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같다고 했어요. 그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겠죠? 더 갈증이 나죠. 왜?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욕망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없으며 가장 중요한 욕망 충족은 생존을 가능케 하는 건강이다. 목표 치세요, 건강. 건강. 건강을 지키려는 제일 중요해요. 이게 40대 와서도. 이거는 40대가 아니어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앞에서 얘기했죠. 뭐죠? 생존 의지, 생존 욕구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생존이 뭐랑 연결돼요? 건강이랑 연결되죠.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욕망은 아무것도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 근데 건강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깨닫거든요. 우리 숨 쉬는 공기랑 똑같아요. 공기가 없어져 봐요. 숨을 못 쉬고 죽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건강은 있을 땐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게 궁핍이 되고 상실이 되면 뭐죠? 제일 우선순위가 되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건강은.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머릿속 첫 번째로 놓아야 되는 거 건강이에요, 건강.
지금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시험 문제 좀 못 보고 괜찮다. 너희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다. 아빠는 아빠가 뉘우칠게. 너 막 공부 막 안 하고 막 솔직히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 제발 공부 못 해도 된다. 제발 저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들한테도 건강하게만 자라다. 웃으면서 건강하게만 자라다. 저도 그래요. 지금 40대 이제인데 저 고혈압 있어서 고혈압 약 먹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고혈압 받는데 그 혈압이랑 그런 거 좀 봐주세요. 물론 회사에서 보내는 건강검진도 받긴 한데 혈압 괜찮으세요 하면서 계속 그렇긴 해요. 그래서 고혈압약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려고 해요. 운동을 실제로 하고 있고 막 엄청 막 피트니스 갖고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건강은 진짜 필수구나 생존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대가 아니어도 지금 10대, 20대, 30대여도 건강을 무엇보다 인생 최고 중요한 요소로 삼으세요. 진짜 난 지금 건강한데 그러지 마세요. 돈 모으는 것도 좋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여러분들 제발 건강 건강 제가 제일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이다. 하나의 고통은 10개의 쾌락보다 아파요. 이 고통이 주는 인생의 그 임팩트가 훨씬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뭐예요? 극적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없어진 자리가 빈자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건강. 건강을 잃게 되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건강을 상실하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복은 바람과 희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고통은 현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게 결핍되고 잃어버리는 거죠. 더 세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의 행복론은 뭐냐? 행복은 극적인 추구가 아닌 고통, 감소와 결핍을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쇼펜하우의 행복론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막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 주는 그 현실 임팩트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라고요. 고통을 줄이려고.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방송에서 나왔던 건데, 김, 개그맨 김준현 씨 있잖아요. 김준현 씨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예, 행복이 뭘까, 인생에서? 그래서 김준현 씨가 뭐 외대 철학학과를 나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행복은 일단 지금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쇼펜하우의 행복론과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행하지 않잖아요. 크게 결핍이 없잖아요. 뭐 그러면 행복한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는 상태가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 행복이라는 우리가 행복해야 돼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되게 순간이고 짧아요. 그러면 행복은 그렇게 순간 짧은 걸 추구하냐? 그게 아니고 그냥 불행하지 않은 상태. 예. 결핍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듣고 김준현 씨의 그 얘기가 생각나긴 했어요. 그래서 행복은 결핍을 해소하고 충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소극적이라는 거죠. 상실의 행복으로 그 순간 행복감을 느끼긴 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합격을 했어. 순간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없던 걸 뭔가 찾았어. 순간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왠지만 그 영원한 행복감은 길지 않다는 거죠. 행복은 그래서 순간이란 말이 있어요. 행복은 순간의 주관적 느낌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행복은 순간의 주관적 느낌이라다. 그래서 현자는 뭐라고 그랬죠? 쾌락이 아닌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게 별표입니다, 별표. 왜냐면 고통의 지속도와 강도가 훨씬 세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려는 그걸 막는 거죠. 방지를 하는 거죠. 그게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이 뭐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인생은. 예,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더 벌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너무 어거지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소극적 투자거든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저는 안 해요. 그냥 제가 투자를 하면서 소소하게
시장 수익률 정도로만 느끼면서 이 정도만 하자.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이게 행복도 그래. 행복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기보다 그냥 고통이 주는 게 너무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그냥 고통을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액션들.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고통이 없다면 지금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그러잖아요. 어디서 해민스민인가? 어디서 그랬던 거죠. 병이 걸렸는가? 뭐 불치병에 걸렸는가? 아니다. 그러면 뭐 병이 뭐 나을 수 없을 건가? 아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지 않냐? 약간 요런 식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행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건강에 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삶의 모토로 삼으세요. 저는 앞으로 이걸 모토로 삼으려고.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제 건강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걸 목표로 하겠어요. 예. 이거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1원칙.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게 여러분들 뭐죠? 행복해지는 첫 발걸음입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예, 건강을 지키는 거. 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가? 저 인생이 고통이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대요. 왜 인생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예. 왜냐면, 사람들은, 이게 쇼펜하우도 그런 얘기예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성격이라는 게 있죠.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가 그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걸 불변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고통은 끊이지 않고 등장한다. 인생이. 그러면은 비관주의자는요,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고통이겠어요. 왜? 그렇잖아요. 이 비관주의자로 태어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인생이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받는 고통이 크겠냐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로울 텐데.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성격, 기질을 바꿀 수 없다면 행복, 불행은 고정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비관주의적인 기질을 많이 갖고 생겼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걸 많이 유전을 갖고 생겼어. 우리 집 가풍도 비관적이고 막 그래.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생은 삶의 의욕을 갖고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랬죠? 욕구가 있고 고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맨날 고통에 시달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교육과 자기 성찰 등 후천적 개선이 가능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오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성격이 개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태어나 버리면 이게 쉽지 않긴 해요. 쉽진 않아요. 가능은 한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저도 되게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약간 회의적인 그게 되게 강해요. 근데 제가 지금 책을 많이 읽진 않았어요. 대동남하고 나서.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애들한테 내가 비아냥거리면 안 되겠다. 애들한테 비난하면 안 되겠다. 내 와이프한테 쓴소리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요 근래에 들어서. 진짜. 예전에는 막 피드백 세게 했죠. 거 봐라.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쏟는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야, 너 뭐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약속 시간 했으면 5분에 했지. 요즘 야, 알았어. 뭐 늦을 수도 있지. 뭐 물론 제 가족들이 제가 바뀐 걸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쉽게 바뀌진 않는데. 근데 저는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조금만 화나도 나쁜 말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아, 좀 더 참아보자.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10번 화낼 거 요즘에는 뭐 한두 번 화내는 걸로 줄이려고 하는데 정작 제 가족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변화 가능하다. 변화 가능하다. 근데 쉽지는 않다. 외적인 요소가 변화되어도 본인의 기질, 성격에 따라
이거 보세요. 불행의 일정량은 유지된다는. 그러니까 툴툴거리는 애는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툴툴거린다는 거예요. 왜? 걔는 찝을 잡아줘라도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어떨 거다. 낙관적인 애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낙관적이 보는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낙관적인 거예요. 예,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은 성격에 지배당하는 존재예요. 근데 희망을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가능은 한다. 근데 쉽지는 않다. 계속 또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라. 어찌 보면 저는 이게 좀 잔인한 말 같은데 비극의 시작이긴 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게 공부랑도 가능해요.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어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애를 어거지로 학원 보내고 열 몇 시간치 학교에 앉히고 그런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의 들러리로 끝나요. 그 애도 괴롭고 부모도 괴로운 거예요. 걔는 빨리 자기 평가하고 공부가 아니다 싶은 애들은 빨리 다른 길로 가게 해주는 게 나아요. 그게 비효율적이고 그 애를 위해서도 그게 나은 결정 같아요. 예. 왜냐?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기질이. 공부 잘하는 애들의 기질이 있어요. 죄송한데. 물론 제2의 성격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로라든지 그런 건 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어릴 때부터. 예. 본인의 욕망, 본인의 능력을 파악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걸 보는 거죠. 근데 약간 시행착오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목표와 무관하거나 욕망, 욕심 이런 걸 제거하거나 버린다는 거예요. 음. 교육이 본인의 소질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 교육이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본인의 소질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약간 그렇게 오리엔테이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향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교육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본인의 소질과 가능성이 뭔지를 알아가는 단계. 그렇게 해서 본인이 타고난 기질과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의대를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초전으로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너무 편향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개성에 맞게 생활 반씩 직업을 찾고 직업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라고. 그러니까 이상론이긴 한데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의 목적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맞는 지식을 획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구태를 권하거나 그걸 원하는 건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 프로그램이 내 자식, 내 자녀의 어떤 가능성과 기질과 맞지 않는다면, 물론 적응하려는 시도는 해봐야겠지만, 맞지 않는다면, 그거를 찾기 위한 다른 길을 찾는 것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요즘은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그거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뭔가 더 빨리 내가 적성을 발견하고 빨리 내가 취업 전선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요런 걸 보면서도 살짝 느끼긴 했습니다. 가치를 본인에게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훈련은 무엇인지 본인에게 찾는 거죠,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과정인 거죠. 그 교육도 결국엔 개개인의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탐색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뭐냐? 본인의 능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일치하나 하는 거예요.
만족을 바라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일치될 때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상상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지능 또한 생존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 지능도 다. 이건 행복과 무관한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거, 결국 그것도 생존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는 거죠.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인식. 내가 사람을 대하고 내가 세상을 보는 그 관점, 가치관이라고 하죠. 고통은 증가된다. 그래서 동물 중 인간이 가장 고통받는 거예요. 인식의 동물이니까.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천재가 가장 고통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인식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천재들은. 지능이 높을수록 사회성은 또 부족해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민감성, 감수성, 예민함이 높아요. 그래서 사회관계가 많아질수록 피곤함을 느끼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웃사이더가 돼요. 실제로 천재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원래 인간은 비이성적. 대부분의 고통은 상상력 회상이에요. 회사가 아니고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인식의 과도가 된 거예요. 인식이 과대화 되는 거예요. 인식이 과대화. 이게 되면서 오히려 감정, 고민, 걱정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동물도 없어요, 이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지구상의 모든 동물을 통해서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예. 그게 오히려 불행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게 극심한 감정 변화가 오고. 예. 그래서 감정을 조금 내려놔라.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 거죠. 이거는 뭐 죽음이랑 뭐 삶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 이제 요거 부분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죽음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건 그런 걸로 죽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다루기에는 좀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 바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인생이 뭔지 알았고 인생이 고통이고 그걸 수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죠?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이제 자기의 그럼 나라는 사람을 본인을 뭘로 채워야 되냐는 거죠. 예. 행복의 90% 건강. 여기 또 나오죠, 건강. 여러분들 오늘부터 건강을 여러분들 최우선 과제로 삼으세요. 저는 이걸 진짜 이 책 읽으면서 가장 와닿은 게 이거예요. 건강. 40대가 돼 보니까 더 느껴요. 40대가 되면 30대가 다르다는 게 몸이 알아요, 몸이. 약은 좀 한번 세게 하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며칠 동안. 밤을 새잖아요. 며칠은 가요, 진짜.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력이 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건강하.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시고 건강한 사람이 되면 뭐예요? 낙천적 성격과 명랑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명랑한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행복이 돼요. 그 미생의 장글에 거기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너가 뭔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든든한 체력을 키워라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체력이에요. 건강이죠. 이게 다 일맥상통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웃는 얼굴.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디서 오겠어요? 건강입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는 신체에 종속돼 있어요. 여러분들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아는 형님이죠. 그분의 자제분이 아토피가 있어요. 이, 아- 이 아토피, 제가 감히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갈갈이 찢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볼 수가 없대요. 아이의 그 아토피 막 가려워가지고 피 철철 나는 그거 부모의 마음은요,
그래서 그런 결국에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는 우울증 상관관계가 되게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자식의 건강, 부모에게 진짜 큰 영향이에요. 이 심리적인 이 멘탈.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이 공부를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 애한테 너 공부 못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전 이제 진짜로 너 학원 가기 싫어? 그럼 안 가도 된다고 얘기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진짜 이 자식 건강하고 본인 건강한 거 있죠. 이게 행복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 건강하고 그 얘기가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이 건강이요. 저는요 요즘 되게 와닿아요. 제발 건강하세요. 제발.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 누락되고 괴롭죠. 건강 지키시면 돼요. 운동하시고. 제발.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인생 길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승진 누락하고 뭐 연봉 좀 괜찮아요. 건강하시면 돼요. 건강하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누구 본부장님이 어떻고 뭐 평가 요즘 평가는 안 좋아요. 뭐 누구 매니저님 좋아. 난 건강하면 됐어. 물론 건강도 하고 그것도 챙기면 좋겠지만 예, 건강을 꼭 챙기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요. 건강 꼭 챙기세요. 예. 건강 막 챙기시는 보면 뭐 100세까지 하려고 그래.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같이 동참하세요. 왜?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건강한 게 뭐예요? 가족 화목에도 기여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마음이 아파요,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 찢어져요, 여러분들. 마음의 안정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얘기하죠. 예. 내면을 채워야 되냐, 뭐, 명랑한 마음이죠. 긍정적인 사고잖아요. 이게 어디서 와요?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내 몸이. 예. 평정심을 유지해. 여러분, 서랍에서 물건을 꺼낼 때 어떻게, 서랍장 다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하나씩 하세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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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세요, 하나에. 여러 개 벌리지 말고. 예.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데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즐기라고 얘기해요. 왜?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건 자식을 비유한 얘기긴 해요. 그 속담은. 근데 인간관계도 그래요. 불필요한 인간관계 싹 다 정리하세요. 거기서 오는 뭐예요? 감정의 소모가 있어요. 내 중요한 시간의 낭비도 있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질투, 경계하지 말고,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의 페이스대로 가. 그리고 기대를 조금 낮추세요. 네.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낮추세요. 나는 뭐 해야 되고, 이건 자존감이랑 또 다른 게, 나는 뭐 해,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기여한 바가 크잖아. 나 없으면 이 회사 안 돌아가잖아. 오만한 생각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그런 얘기가 여기서 살짝 나와서 저희가 좀 뺏긴 했는데, 그리고 그 불필요한 인간관계랑도 관련된 내용인데 세상에는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이 거짓된 인간관계도 많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라는 거죠. 겉모습에만 휘둘리는 이런 것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되냐? 계속 또 이어가겠습니다. 스토아파는 뭐라고 그랬죠? 평정심을 추구할 때 이런 얘기예요.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난다. 놀랬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서. 물론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놀랍죠. 놀랐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내가 몰랐지만 원래 일어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일어날 일. 그러면서 평정심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난다. 내가 누구랑 헤어졌어?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죠. 또 생각을 좀 바꿔봐 보세요. 그래, 이 친구와 나는 어쩌면 헤어질 거긴 했나 보다. 그게 결국엔 인생상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마음의 동요를 방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선
평정심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내면에 뭘 채워야 되죠? 평정심을 채워야 돼요. 채우기보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앞서서 뭐죠? 건강. 건강이 있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호수가 잔잔한 거예요. 이 호수 자체가 막 오염돼 있고 막 뭐 폐수 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이 호수에다 돌 던지는 사람이 없어야겠죠. 잔잔하게 올리면. 그렇잖아요. 마음의 동요가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필요한 거짓된 인간관계는 끊으세요. 음. 그리고 너무 행복해지려고 많은 요구, 이게 뭐, 아까 얘기했죠. 기대 수준을 낮추세요. 기대 수준을 낮추세요. 예. 인간관계, 업무, 소망, 욕구, 기대 수준을 낮추세요. 그러면 이제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단순, 단조롭고, 심플한 라이프가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또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이 뒤에서도 나오는데 그걸 밸런스를 조정을 하긴 해야 돼요, 인간은. 예.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살짝 삶이 이렇게 약간 단조롭게 되면 약간의 공허함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태함이 있을 수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적인 생활의 균형하는 정신적인 소양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못 견디니까 뭐 하는 거야? 계속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늘리고 하는 거예요. 그 몰려오는 이 단조로운 이 나태함을 못 견디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적 수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 수양이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독서죠, 여러분들. 독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물론 쇼펜하우어가 독서할 때 다작을 권하진 않아요. 약간 철학자라 그런지 이게 뒤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술가과 관조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서 조금 좀 넘어가고 밖에서 안으로 옮겨라. 관점을요. 인생에 뭐 향유한다 그래서 인생을 즐기는 세 가지. 재생적. 기본적인 1차원적인 거죠. 육체적. 산책 운동하고 정신적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면서 향유하면서 느낄 수 있는 큰 세 가지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정신적 고상함. 혼자 있는 편안함. 삶의 무기를 본인의 내면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쉬운 단계는 아니에요. 이 책에도 얘기해요. 어렵다고. 이게. 근데 왜 이걸 강조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뭐죠? 고통이죠. 욕망이 있고 삶의 의지가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생이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되 감정의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팅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책을 가까이 두고 음악을 들으며 예술품을 감상하며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해요. 이거 거의 뭐죠? 구도자의 삶이죠. 거의 뭐 해탈? 구도자의 삶이에요. 거의 이거는.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는 있죠. 그런 게 있긴 한데 약간 구도자의 삶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고독은 본인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벗이에요. 저 이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요. 고독은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고독이라는 친구라는 거죠. 얘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모습, 나 스스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야, 타인들을 우리가 아닌 그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섞지 않아. 이렇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격리. 그러면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과 힘은 한정돼 있다. 그러면서 독서를 얘기해요. 행복의 필수 조건 뭐라고 그랬죠? 교양과 사유의 힘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필요한 거예요. 어. 그리고 주머니는 뭐죠?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 것보다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머니에 금은보화가 짤랑짤랑 있는 것보다 금화 10개가 있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 없는 독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통찰이 없는 독서라고 하거든요. 통찰이 없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냥 남의 그 책을 읽고 남의 지식을 그대로 답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독서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좋은 책을 읽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고전. 그래서 뭐예요? 고전을 읽으라고 해요. 그 쇼펜하우어도 그런 얘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책들이 있어요. 책 팔아먹기 위한 책이라고 하죠. 그런 거. 그런 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건 경계하라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고전을 읽어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2번 읽어라. 악서는 피해라. 돈을 벌기 위해 피 써진 책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40대 독서는 뭐 명확한 본인이 선호하는 주제예요. 그냥 베스트셀러 이딴 거 읽지 말고 제가 10억의 독서법에도 나왔잖아요. 책을 고르는 방법. 여러분들 인생에서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독서가 있어요. 그 영역. 아, 나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주식 투자 책을 읽으면 되고, 아, 내가 요즘 마음이 좀 어려워. 멘탈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멘탈 강화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와이프랑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부부관계 상담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춘기 애들이랑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관련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여러분들의 행동, 을 바꿀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액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거예요. 그게 책이죠. 내 인생을 바꾸는. 사유 없는 다독 경계예요. 남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독자적으로 행복하라. 이분이 철학자라서 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별표입니다. 책을 읽었다고 해서 남의 생각이 저절로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다는 만족감에 빠질 수 있는데, 책에서 나왔던 그런 가르침들을 본인의 경험과 그 전에 읽었던 책들과 경험을 한번 이렇게 사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예전에 봤던 그런 것들과 이렇게 리마인딩이 되면서 이렇게 엮는 게 생기더라고요. 예. 군주적 독서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통찰적 사고인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생각한 것, 생각을 연결게 하는 것은 다독이 아닌 숙독이에요. 숙독. 예. 자신의 사상, 오랜 사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독서를 되새기면 하는. 이 책을 읽고 거기에 있는 사상을 여러분 걸로 만들려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색도 필요하고, 그 가르침이 내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진짜 산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서 그렇게 했다?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고. 책을 읽었다고 해서 다 좋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가르침의 판단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그 책을 읽고 내 행동이 바뀌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우가 있는 책을 좋아한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명확하니까 뭘 해라 마라 하는 게. 예. 문체는 관상이다. 글쓰기도 또 강조를 하십니다. 예. 사색을 하고 누구나 이거 여러분들 글을 어렵게 쓰는 사람들 경계하세요. 지금 쇼펜하우어도 얘기했는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본인의 생각이 글쓰기의 덕목이에요. 누구나 이해해야 돼요. 누구나. 그래서 대가의 글을 보면 쉬워요. 비유도 적절하고 너무나 쉽게 이해를 얘기를 해요. 막 어렵고 길게 쓰는 거는요. 그 글을 쓰는 사람조차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럼 길게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길게 쓰고 못 알아듣게 쓴 글은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예.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냐? 좋은 글쓰기 원칙 뭐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고 힘이 있어요. 그 단순한 데서 오히려 힘이 있어요. 깔끔하죠. 글 쓰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돈 벌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글쓰기도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 써진 글들이 있어요. 꼭 책이 아니어도 남한테 보여주고 이런 거 있죠. 유튜브 글자 집기 현혹하기 위해 쓴 글들이 만연해요.
네,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가장, 그럼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뭐 이런 뭐 사랑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연애, 이런 결혼 얘기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좀 짧게 하고 관계. 그 중에서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을 예전부터 저도 알았는데 쇼펜하우도 그러죠. 불필요한 관계는 끊으라고 하고 고독을 즐겨라라고 하잖아요. 자족하는 삶. 요거를 좀 강조를 합니다. 강조. 타인에 의존하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근데 이게 우리의 본능 중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인정 욕구라고 하죠. 이거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 이거를. 이것도 본능이긴 해요. 타인에 의존하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가. 그리고 친해질수록 서로 상처 줄 가능성만 높아져요, 여러분들. 예, 이기심, 시기심, 자존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친하게 지내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불가근, 불가원, 경이원지, 불견상견, 절치 등. 상대를 공경하되 거리를 두셔야 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가 갈린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상견, 절치인데, 예,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절한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냐, 이거죠. 정중함과 예의를 갖춰. 그리고 타인을 통해 얻는 이렇게 막 왁자지껄 어울리면서 거기서 본인의 뭔가 인정 욕구를 채우고 골목대장 놀이하고 거기서 뭐 꺼드럭대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제가 어려워지고 뭐 돈이 있고 뭐 다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다 뿔뿔이. 뿔뿔이. 인맥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소모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냥 붙어들고 같이 술 한잔하는 그런 건 다 소모적인 거예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니까 가서 그냥 어울리고 왁자지껄 하는 것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거에 목매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해요. 예. 고독. 드디어 나왔네요. 관계 다음에 고독입니다.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 그 맞아. 이 얘기 나오잖아요. 혼자만에 있는 걸로 고독한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독한 자신을 대면할 자신이 없어. 어.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아무한테도 날 연락하지 않아.孤独한 자신을 상대할 능력이 없어서 어울려지는 거. 나 좀 껴줘. 어. 이 고독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웃고 떠들고 막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곧 나와 나를 대면하는 그 고독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피하고자 외부로 지속적으로 자극을 추구하는 거죠. 고독은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찾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에요. 고독이 와야 여러분들 행복의 그거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고독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밖에서 찾아요.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정, 타인과 어울리면서 계속 찾아요. 그러면 좀 뭐죠? 아까 얘기했죠. 욕구를 충족을 해요. 근데 그 한 번 충족하고 나면 뭐죠? 계속 욕구가 반복을 한다니까요. 계속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행복은 어디에 있다? 이너 피스. 이거 이너 피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이너 피스 이거 쿵푸팬더에서 나와요. 이너 피스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고 넌 쿵푸팬더 영화를 보면 동양 사상을 헐리우드 그 애니메이션에 맞게 정말 잘 녹였어요. 대단해요. 그 우구웨이 되게 오래 장수한 거북이가 나오고 너구리 사부가 있는데 그 쿵푸팬더 있잖아요. 그 대사들 치는 거 보면 와 정말 동양의 사상을 정말 제가 그렇게 대가는 아닌데 너무나 잘 이해하고 만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뭐 우연은 없다, 용의 전사 그런 뭐 드래곤 워리어 뭐 국수의 비법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란다. 네 스스로가 용의 전사를 믿었을 때뭐 이런 것들이 와 어떻게 헐리우드 이해했을까 싶은데 그 중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너피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너피스. 이너피스. 이게 어디서 나오면 콩쿠 팬더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3편인가 거기서.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을 겪거든요. 근데 적이 그걸 계속 마음의 갈등을 그 트라우마 막 약간 그런 걸 계속 이용해요. 그러니까 콩쿠 팬더가 궁지에 몰려요. 근데 그 막바지에 됐을 때 이너피스를 깨닫게 돼요. 예.
마음의 그 평화를 얻으면서 이제 역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너피스. 마음의 평안함을 가기 위해서는 뭐죠? 고독을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이거를 고독을. 자, 이제 또 마지막 장,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행복한 순간은 너무나 짧다. 행복은 순간이에요. 결핍의 충족에서 오는 짧은 순간이라는 거죠. 행복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행복에서 잠깐 오는 거. 영원한 지속된 행복은 없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소확행이란 말이 그래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상. 그래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와요. 뒤에. 일상은 정말 소중합니다. 예. 행복은 소소한 것에서 찾아야 하고 소확행. 왜? 아까 같은 그런 순간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소하게 찾아야 돼요. 짧은 행복을 즐길 줄이 있어요. 행복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은 아까 얘기했죠. 적극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실에서 오는 깊고 임팩트가 세요. 행복은 뭐죠? 결핍이 없는 상태. 순간적으로 왔다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행복은. 행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40대는 뭐죠? 인생의 고통을 알기 시작한 나이라는 거죠. 40대부터. 요즘 뭐 영포티라고 해서 약간 조금 그렇게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말들이 있는데 40대부터는 조금 인생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사회적 기반, 인간관계가 확대되고 결혼과 자녀, 일상 속의 일상 그래서 뭐예요? 일상 속 행복이 더더욱 중요해져요. 40대가 되면. 왜냐면 일도 많아지고 관계도 많아지고 가족을 일단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일상의 행복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소확행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행복해야 돼요. 까르페 디엠이죠. 예. 인간의 감수성과 지능에 비례해서 감정이 변화한다는. 근데 이게 뭐예요? 감정의 변화는 더 큰 고통을 부르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만이 가능해요. 과거에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죠.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다 보니까 정작 지금은 대해서 간과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은 현재만 살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에게 인간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성급히 쫓아가는 바람에 현재를 거들떠 보지 못하고 미래를 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은 쓱 지나가고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는 바람에 현재를 놓치고 말아요. 현재를 지나치고 말죠. 그래서 뭐예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현재를 의미롭게 채우고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즐겨야 한다. 이게 욜로족이랑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 즐겁게 이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반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건강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건강을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즐겨찾기 소확행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한 이 소확행이 결국엔 이 철학적인 메시지랑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확행이. 이 기저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느끼신 것 같아요.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쇼펜하우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이제 글을 많이 쓰고 많은 책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소확행이라는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그 책에 나오잖아요. 행복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깨닫고 아 그래서 행복을 느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느낀 거죠. 예. 개성이란 얘기를 합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가져라. 인생의 어찌 보면 전성기이기도 하죠. 타인의 시선, 평가, 시선, 질투도 와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 40대가 되니까.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가 시키는 일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긴 해요. 예.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성취감과 행복 다른 거예요. 행복, 사람은 다 다르니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의지, 노력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대 때부터 이걸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긍정하는 것이 본인의 개성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기준에 따라가는 삶과 이제 대척점을 이루고 있죠. 40대부터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개성이 뚜렷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 본인이 원하는 삶. 얼마나 소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 돈,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그에 대한 집착은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같다. 실제로 투자 사례를 보면 이미 충분히 벌 만큼 벌었는데도 계속 무리해서 투자를 하고 욕심을 내다가 안 좋은 케이스를 겪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부는 운에 크게 좌우되면 이거 어디서 나와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도 나옵니다. 부는 상당히 운에 좌우돼요. 그래서 뭐예요?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막 물론 이분은 이제 유복하게 잘하긴 했죠.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부모로부터 많은 자산을 상속받아서 철학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의 중요성을 알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부는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과시, 낭비, 방탕하게 낭비하는 거죠. 진짜 부자는 교양을 쌓는데 투자한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알기에 별표 검소하며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뭐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거 돈보다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를 알아요, 이 사람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조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검소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네요.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지금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이게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타인의 평가는. 내 멋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타인이 주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 음. 근데 타인이라는 이 사람도 편협하고 변덕스럽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행복은 뭐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타인의 저런 편협하고 그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면 그게 웃음꼴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타인의 평가는요, 본인의 평가보다 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A급 인재라고 하는데 쟤는 B급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 난 A급이고 난 S급인데 왜 나 B로 받았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시리에 빠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타인의 평가는 원래 박해요. 타인은 어차피 나를 좋게 평가 안 해요. 그리고 나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진짜로. 이렇게 이 사람 타인의 평가라는 것 자체가 이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변덕스럽고 편협하고, 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평소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내 행복을 거는 건 뭐냐? 바보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멋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불안감은 사라진다는 거죠. 뭐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고상이 생기는 거죠. 남보다 더 잘 받고 싶은 질투, 자신의 실제보다 더 높게 받고 싶은 허영심. 나는 B급이야. 근데 S급, A급으로 받고 싶은 거야. 그거는 바보 같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받지 않으려는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예, 이런 것들. 내 안에서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래요. 굳이 그냥 만인의 좋은 사람이 그런 거 굳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 행복과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과 건강 얘기하죠. 명예, 지위, 명성, 평가보다 제일 우선에 두셔야 돼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에 대고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아, 너 이번에 인사평가인데 이번에 좀 달려야지. 이번에 좀 몰입해야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러다 건강 망치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제일 중요시 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건강은요, 가족의 행복과 직결돼요. 아이의 건강, 가장의 건강, 제일 중요해요, 제일. 40대 때 특히. 그리고 여러분들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확고한 확신을 가지세요. 아, 내가 이 회사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아, 나 그동안 나 경력 잘 쌓았어. 그리고 나는 기획팀에서 오래 있었어. 아, 뭐, 써주는 데 있겠지. 그리고 나 그동안에 자격증도 열심히 해서 땄고, 아, 괜찮아. 여기가 아니면 못 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뭐, 너무 근자감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허영심을 좀 경계를 해야 되시고, 세평이라고 그러죠. 세간의 평가. 이런 거죠. 타인의 거울에 비친 모습. 자신의 가치를 긍정, 이게 어디서 와요? 이게 고독으로 와요. 여러분, 고독. 고독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할 게 있어요. 이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자기 긍정, 자존감과 함께 자기 긍정을 하셔야 돼요.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생각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풍부하면 세상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 그렇죠. 이 관점이 중요해요. 이 관점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는 곳은 내면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40대 인생의 큰 분기점이죠. 그래서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추고,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오는 인생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독서와 사색과 자신의 통찰이 필요하다. 이거 어디서 오는 거야? 고독에서 오는 거야, 고독. 고독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여기까지. 30개의 이제 넘버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봤는데, 어우, 1시간 20분이 넘었네요. 어우, 굉장히 길었어요. 거의 이 책 80%, 90%를 다 다룬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와닿는 게 있었어요. 좀 와닿는 게 있었고, 특히 저도 40대다 보니까 좀 더 와닿았고, 이 책을 통해서 건강 꼭 챙기세요. 특히. 아, 뭐 요걸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20대 때고 30대 때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그게 행복의 시작이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거보다 초월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되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철학자인데 의료 박사나 의사가 아니에요. 철학자인데 건강을 제일 강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들이 건강 강조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첫째가 오히려 건강을 강조하니까 전 되게 와닿았어요. 인생에 어떻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결국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 읽고 건강 관리를 좀 본격적으로 더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